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 득성하고 한국 컴퓨터 두 개를 이렇게 10% 두 개 그냥 딱 깔끔하게 잘라 먹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대선주 관련해서 짚어드렸던 그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래 이론이 있습니다. 모도탑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 텍스트 버전도 보기 힘들겠습니다만 모도탑법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모도탑법이거든요. 캡처해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자, 중간중간. 자, 보실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모도탑법을 했는데, 첫째는 좋은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째로 매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새로이 시작하는 종목, 이 두 개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매집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들, 이 두 가지 큰 분류를 두고 한 건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아침 일찍 제일 시세를 분출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차트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 우선적으로 뽑아놓은 게 득성하고 세연입니다. 왜냐하면 득성을 어제 기준으로 놓고 갔을 때, 야, 통째로 매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통째로 매집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길게 밀어봤을 때도 역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매집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로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서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통째로 매집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연하고 득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는데, 그러면 아침 일찍 오를 것은 무엇인가, 이걸 기준을 정할 때는 제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종목들에 한해서 결정난 것은 정확한 마감 시간 1시 50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2시 한 6, 7분 정도에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마감한 거고요. 득성은. 서연의 경우에는 어제 마감 시간이 3시 8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3시 8분 했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할 짓을 다 했다는 뜻이 되겠고, 2시 8분 한 것은 3시까지 끌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매수세가 어느 것이 더 많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강도는 일찍 마감한 게 더 많았겠죠. 그래서 득성과 세연 중에 해야 될 것은 제가 아침에 득성을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득성을 매매를 아침에 시가에 매수를 한 거죠. 시가에 매수한 것이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27강 모도탑법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도 타이밍은 7,270원입니다. 그래서 득성의 7,270원은 어디 자리냐? 7,270원은 뭐 최고가는 아닙니다만 나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쯤에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매도를 했냐?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욕심이죠. 욕심을 통제하고 만족 매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 상한가를 더 간다고 해봐야 7,270원에서 더 가봐야 뭐 7, 8%밖에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이만큼이나 되는 거고요. 뭐 40% 넘게 하락하는 거고, 더 먹으면은 결국 뭐 7, 8%더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더 먹을 기회는 8%, 하락할 것은 40%,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일단 여기 수익 챙기겠다, 그 위험을 줄이겠다, 그리고 욕심을 줄이겠다 해서 10% 만족 수익 실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종목들이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8개 이상의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그 정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마감할 정도 되면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폭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득성을 매매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컴퓨터는 보시면 어제 왼종일 풀려 있었고 장막판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새롭게 매집을 시작하는 종목, 이렇게 표현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론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이 임박한 거래량이라는 이 거래량의 어떤 그 힌트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유료이기 때문에 내용 텍스트도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세요. 상승 전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매집한 흔적이 있죠. 상승하기 전에 매집한 흔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매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보면은 새로 시작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물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거래를 많이 줬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매집됐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하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더 살면 돈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덕승에서 1000만원 들어가서 10%를 빼어 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7270원에 매도를 하고, 매도 직후에 잠시 후에 이게 3,500, 예, 한번 볼까요? 3,544원에 다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방금 3,920원에 10%를 이렇게 챙기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매매를 했냐? 한 종목이 2,000 들어가도 되죠. 한 종목이 2,000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한 종목이 2,000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밖에 없으면 1,000만원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물량의 비중이 1,000만원 들어간다 치면은 뭐 자기 금액에 따라서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000만원 들어가서 먹고 다 먹고 나서 나와서 또 다른 데 또 1,000만원 들어가면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먼저 오를 걸 들어가서 먹고, 그거 먹고 나면 뒤에 오를 걸 들어가서 먹고, 이런 행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자금이 부족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테마에 합이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원만 들어가면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간 것이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또 1,000만원 들어가서 그냥 2,000만원씩 매매를 한 거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최대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현금도 남겨놓을 수도 있고 비중도 몰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를 사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들, 자금의 부족이라든지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이고, 먼저 들어가서 먹고 나왔는데 또 오를 게 있으면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좋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테마주 짝짓기 매매의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 기법만 있는 건 아니고 응용을 하면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좀 자리를 비울 생각이라서 자리를 비울 텐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3,700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아까 1,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300만원 들어가고, 또 여기 300만원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250 들어가고 250 들어가고 500만원 맞춰 놓은 다음에 3,000원까지 떨어지길 기다리면 또 합이 1,000만원이 되는 거죠. 올라주면 좋고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는 거고, 아무튼 그런 마인드와 매매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테마주 짝짓기가 이렇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일 좀 보고, 뭐 조금 장중에는 들어올 텐데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은데, 저는 덕성이 뭐 6,000원이라든지 5,500원 오면은 이제 외출하기 전에 6,000원에 받쳐놓고 나가거나 5,500원에 받쳐놓고 나가거나, 아니면 한국컴퓨터를 뭐 3,250원이나 뭐 키스마크 3,100원 저으나 매수 걸어놓고 나가면 되죠. 그러면 먹을 거 먹고 밑에 눌러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매매 일지 테마주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 제가 실전 매매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성공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도 매매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론으로 바탕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준비된 이론이 있어야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맹목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따라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러한 매매 방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0.1% 상승시켜준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